인도의 겐지스 강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죠. 이 강은 인류의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이고 힌두교인들에게는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쓰레기와 수질 오염 문제가 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환경 문제는 겐지스 강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현재 강에서는 쓰레기강, 육지에서는 쓰레기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 오염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세계 최다 인구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진 인도의 환경 오염 실태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인도가 쓰레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한국식 분리수거라는 점입니다. 인도의 환경 전문가들 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같은 쓰레기 폐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괜히 재활용의 민족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는 기본입니다. 아파트에는 분리수거장이 없는 곳이 없고 지하철이나 도로의 휴지통도 종류별로 분리수거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린다가 모두의 기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특별한 거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도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길래? 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인근에는 62m 높이의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없이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가 매립지에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산처럼 변한 것인데요. 인도 전국 곳곳에 존재하는 쓰레기산의 수만 약 3,100개라고 합니다. 인도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쌓아만 두니 부패하고 썩으면서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일산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매립지의 메탄가스와 특정 유기 미생물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며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상황인데요. 2016년에는 대우나루 쓰레기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몇 달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도의 빈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 등을 찾아내려고 곳곳을 헤집고 불을 지르기도 한다는데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인도 내의 쓰레기 매립지들은 2002년 이미 최대 저장 용량을 초과했지만 지금도 매일 수천 톤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도를 넘어선 쓰레기 때문에 인도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자 인도 정부 측에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중 가장 본받을 만한 사례로 한국을 주목했는데요. 인도 정부 언론 매체인 산사드TV에서는 한국을 직접 찾아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 취재하여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한때는 2%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재활용하여 비료나 여러 쓸모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의 길거리에는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이 있는데 일반 쓰레기, 종이, 유리, 캔, 플라스틱 등 색깔별로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여 배치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일반 시민들이 모두 잘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쓰레기 폐기에 대한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잘 갖추어져 있고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에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는 점에 가장 놀라워했는데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관리 감독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쓰레기 폐기에 대한 규범을 지키는 것. 인구가 너무 많아 다 파악도 되지 않는다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자 꿈에 그리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1994년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1년 사이 폐기물이 18%나 감소하기도 했고 재활용률은 그보다 많은 24%나 증가했습니다. 2004년에는 1일 폐기물이 94년도보다 14%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무려 34% 높아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이 정도 성과라면 인도가 롤 모델을 우리나라로 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사드 TV에서는 특히 한국의 종량제 봉투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종량제 봉투지만 쓰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인도는 당연하고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의 나라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은 재활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등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분리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비닐봉투에 넣어버립니다. 중국도 쓰레기 왕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아무렇게나 박스에 넣어버리는데요. 중국인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무려 1.2kg에 달하고 0.8kg 수준인 서구 선진국보다 1.5배나 많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중국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분리수거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도 인도처럼 자국 내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비교 대상으로 한국이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도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분리수거의 대명사라는 점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분리수거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닌 일상적인 일이라 몰랐는데 간단한 분리수거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선망하는 여러 나라 중 인도는 우리나라를 닮기 위해 직접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주도하에 스와치 바렛 운동, 일명 클린 인디아를 추진했는데요. 클린 인디아는 예산 약 200억 달러를 들여 인도 전국에 화장실을 짓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환경을 발전해 나가는 사회혁신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클린 인디아의 롤 모델은 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인도와 같이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의 환경 오염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다른 곳에서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인도의 환경 오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더 큰 환경 문제, 지구촌 전체에 위협이 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인정하여 롤 모델로 삼은 것은 고맙지만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인도의 환경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